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셨던 여기에 이제 구글, GitHub, 프로그래머스, 코드.org, 타이핑 클럽 이런 녀석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개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녀석들이에요. 여기에는 짧은 시간 동안 도움을 받을 녀석도 있고요.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녀석들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녀석들은 가장 기초가 되고 꼭 필요하고 필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녀석들을 얼만큼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숙련도가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천천히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활용을 잘 했을 때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녀석들이니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일단은 요거 이거 다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그 전에 여기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메모장으로 그냥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인터넷 창 하나 여신 다음에 해당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소대문자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숫자. 이거 알파벳 아니고 숫자 0이에요. 이런 것만 주의하시고 이 주소 그대로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로 다 들어와 볼게요. 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조금 더 띄워놔 드릴 테니까. 다 들어오셨을까요? 네. 자, 들어오시게 되면 수업 페이지라고 쓰여있는 이런 창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밑에는 뭐 파란 글씨로 해서 클릭하면은 해당 링크로 넘어갈 수 있는 녀석들도 존재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글자인 검은색 녀석들도 존재하는데 자, 얘는 써있는 그대로 수업 페이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자바 1부터 해서 2까지 앞으로 한 수업 일수로만 20일이죠? 열을 해가지고 21일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총 4주입니다. 4주, 한 달. 한 달간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할 때 수업에 관련된 모든 자료며 아니면 수업에 관련된 그런 아까 이 메모장에서 보셨던 이런 링크들 이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다 있으니까 이 수업 페이지 하나만 잘 알고 계시면은 이 단축 주소만 잘 알고 계시면 집에서든 학원에서든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소는 여러분들이 기록을 남기세요. 뭐 본인 카카오톡 같은 거에 나에게 채팅 이런 걸로 보내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직접 필기를 해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기록해 주세요. 이 주소예요. 이걸 기록을 남기는데 이제 지금 현장에 나와서 대면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아예 북마크 이런 걸로 걸어놓는 분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대면으로 나와서 수업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요, 현재 이 수업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기타 다른 수업들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 말고도 이 자리를 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아예 구글 로그인을 하고 나서 나한테 계정 기속으로 북마크를 관리할 수 있는 거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만들어 놓은 북마크가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다가 북마크로 걸어 놓는 건 집에 가선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기록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 기록을 하셨을 것 같으니까 이제 제 소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자바 1, 2 같이 공부할 수업하게 된 장사 차주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코리아 IT 아카데미에서 이제 프리랜서 강사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정식 강사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강사를 하기 전에 이제 실무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들을 좀 터득을 하고 교육적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저랑 같이 하실 텐데 그 이후로도 다른 수업들을 이어나가실 때 저랑 계속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금 다들 이 수업 페이지 보고 계신 거죠? 자, 여기 이 수업 페이지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씩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녀석들 왜 도대체 필요한가에 대한 것도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것도 기본적인 거 다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거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 링크 접속 시 컨트롤 클릭으로 여시면 문제없이 접속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밑에 링크가 하나 걸려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다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근데 그냥 클릭 말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컨트롤 클릭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 부분에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새 탭에서 혹은 새 창에서 이런 걸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막혔어요. 그래서 새 탭으로 열어줘야 문제없이 접속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집에서도 동일하실 겁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제 그냥 어떤 유튜브 채널 하나로 들어오게 된 건데요. 자, 이 채널은 제가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 영상을 녹화하고 음성을 녹화한 그 기록에 대한 걸 올려놓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과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목소리가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니까 이런 거 찍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사실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영상에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수업 페이지 보시면 링크로 다 연결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당장은 이제 이 채널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재생 목록 링크 타고 들어오면 딱 저랑 같은 화면일 겁니다. 여기서 재생 목록 한번 눌러봐 주세요. 그러면은 뭐가 되게 많기는 한데 아직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그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영상에 대한 거 얘는 아직 올라간 게 없겠죠? 처음이니까. 이 녀석이 업로드가 되고 나면은 얘가 이제 한 칸 밀릴 거고요. 이 자리에 2024 05 19시 자바 이런 식으로 해서 재생 목록이 하나 생겨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수업을 들으셨던 내용은 해당 재생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그 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영상들은요. 궁금하시면 보셔도 돼요. 수업을 진행했던 영상들이긴 하지만 뭐 미리 보시거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니까요. 이거 다 공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셔도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추천드리는 건 우리가 지금 자바 수업이죠. 자바 1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자바 영상은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습하려고 미리 다음날 거 여기도 보면 이제 뭐 1차별로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방특 말고 그냥 이런 거 하나 보면은 1교시 1일차 1교시 뭐 1일차 몇 교시 이런 식으로 일자별로 교시별로 이렇게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보시면서 아 나는 잘하고 싶으니까 예습해야지 라는 생각에 영상을 다음날 걸 미리 막 보고 오세요. 근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건 안 좋아요. 이게 왜 안 좋냐면 사실 이 프로그래밍 공부는요 본인이 직접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직접 생각하고 유추하고 고민해보고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이런 능력치, 이런 경험치가 쌓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언어를 완전 빠삭하게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도 그 지식을 활용을 못해요. 근데 예습을 하는 순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정답을 봐버렸으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습은 하지 마시고요. 복습하세요, 복습. 복습은 안 하시면 따라오기 어려울 거예요. 뭐 한 2, 3일차 정도까지는 복습 안 해도 아 너무 쉽다.
언어가 왜 이렇게 쉬웠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네 생각할 수 있죠. 대부분 그래요. 근데 한 4, 5일차, 6일차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지?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습은 꼭 필수입니다. 근데 예습은 오히려 독이니까 절대 하지 마셔라. 영상을 보시는 건 자유예요. 다만 본인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요소인 자바 영상은 웬만하면 보지 마셔라. 다른 영상들 다 보셔도 돼요.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이제 제공해 드리는 이유가 간단해요. 복습용 자료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혹은 뭐 비대면 줌을 사용해서 수업을 딱 들으셨어요. 수업을 다 듣고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거 3시간짜리 수업을 딱 듣고 나서 오늘 수업한 내용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난 진짜 완벽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10명 중에 1명 못해요. 이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됩니다. 내가 이 10만 분의 100만 분의 1, 10만 분의 1 정도에 되는 그렇게 특별하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 들지 않으시면 복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복습할 때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겠죠?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을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내용을 취합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맨 처음 시작할 땐 이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개념적인 이해를 하고 그 개념을 활용해보는 연습도 반복하는 게 가장 빠르게 기본을 익힐 수 있는, 기본기를 익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복습용 자료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녹화 자료는 웬만해서는 제가 잘 영상 녹화를 끊진 않는데 수업 중간중간에 녹화를 잠깐 끊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뭔가 부가적인 설명이나 기초 개념에 대한 부분은 다 영상에 들어가게끔 웬만하면 진행을 하지만 부가적인 팁 같은 거나 노하우 이런 것들은 영상을 녹화하지 않으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 단순히 복습용 자료로서 활용하라고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수업 귀찮아. 강사가 영상 올려주겠지. 영상 보고 말아야지.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오늘 1일차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하루 이틀 지나고 한 3일 4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저녁 수업을 들으신다는 건 높은 확률로 본인의 뭐 일이라든가 아니면 학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하고 계신 상황일 거잖아요. 아닌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귀찮아지는 경우가 와요. 그리고 내용이 어려워서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생각 합니다. 다들 처음에는 난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앉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마음을 드시고 이제 복습용 자료로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메인 공부용 자료로서 활용을 하시면은 무조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웃긴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말을 하는 걸 이 자리에 앉아서 듣나 영상 녹화된 걸 듣나 제가 똑같은 얘기하는 건 팩트죠. 근데 영상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이제 꽤나 많은 수강생분들을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자바를 공부하러 오셨는지는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를 테니 제가 잘 모르지만 공부하러 온 이상 어차피 하려고 왔으니까 좀 많은 걸 얻어가기 위해서 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영상을 좀 악용하려는 생각은 좀 미리부터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다. 그만큼 언어가 쉬운 영역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제2외국어라고 하죠. 영어. 이런 거 말고 영어는 그나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접할 확률이 높으니까 영어 빼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베트남어를 생뚱맞게 공부를 시작해야 된대요. 근데 한 달 공부해서 베트남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접해왔던 영어조차도 한 달 공부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저는 영어를 못해요. 그 정도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게 내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언어, 지금 저는 한국인이니까 한글 이거 말고 아예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라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바는 언어니까요. 아예 몰랐던, 아예 접해보지 않았던 그런 언어를 새롭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쉬운 마음가짐으로, 되게 가벼운 마음가짐으로는 많은 걸 얻어가긴 힘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가볍게 취미 삼아 한번 맛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오셨다면 진짜 맛만 보고 가실 수는 있어요. 그 이상으로는 얻어갈 수 있는 게 힘드니까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복습용 자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수업 참여 후 복습하면서 재시청. 이게 가장 효율이 좋은 베스트고요. 혹은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수업에 수업 참여가 불가한 상황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내일 당장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수업을 못 올 수 있을 거고 당연히 뭐 비대면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진도는 여러분들을 기다려드리질 않아요. 처음에는 진도가 되게 천천히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전날 공부한 거를 모른 상태로 다음날 수업을 들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3시간씩이긴 해도 쌓이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혹시라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수업 참여가 불가한 상황이 오셨으면 그때는 다음 수업 전에 이 영상을 꼭 시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전에 했던 내가 놓친 수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생기면 저한테 또 연락해서 질문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질문은 다 받아드리니까요. 이렇게 활용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얘는 끄고요. 자, 여기 이거 얘기를 또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질문사항 오픈 채팅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도 링크인데 이거는 그냥 클릭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클릭 안 해도 돼요. 그냥 클릭해보세요, 다들. 그러면 이렇게 질문사항 오픈 채팅이라고 해서 링크 하나가, 페이지가 하나 떴을 겁니다. 자, 이거 모바일로도 가능한 거고 PC로도 가능한 거고 다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 버튼 누르시면 이제 버튼 누르고 여러분들 그 카카오 로그인만 완료하시면은 저한테 다이렉트로 1대1 대화방을 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처를 공유한 상태에서의 카톡 그게 아니라 오픈 채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당연히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중이나 아니면은 뭐 학원에 일찍 왔는데 저를 마주치거나 이러면은 그냥 저한테 질문 직접 하셔도 돼요. 근데 집에 가서 복습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공부를 하는 상황인데 너무 어려워요. 모르는 게 있어요. 강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강사가 옆에 없죠. 그럴 때 오라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사항이 생기면 이쪽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웬만하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기를 통해서 질문을 할 때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하나 드릴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건 이제 처음에 맨 처음 이 방을 사용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을 때 방이 처음으로 열렸을 때 그때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뭐냐면 내가 몇 시에 무슨 수업 듣는 누구다 라고 밝혀주세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수강생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진행하는 강의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을 이제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개개인마다 당연히 특색이 다르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다르고 레벨도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저한테 알려주셔야 제가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하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잠깐 녹화를 끄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질문하는 방법이라고 써 있는데 얘는 되게 뭔가 어렵게 써 있어요.
이게 좀 지키기 까다로운데? 라고 느껴질 정도로 써 있는데 너무 이거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만 명확하게 지켜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문제를 푸는데 모르겠다. 자, 근데 문제를 풀 때 뭔가를 몰라서 못 풀면 뭘 모르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뭘 몰라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막혀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점을 딱 명확하게 찝어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진짜 힘들어요. 왜? 다 모르니까. 다 모르는데 어떻게 찝어내지?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를 몰라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게 처음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내가 지금 막혀있는지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개념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시게 될 조건문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조건문이 어디가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지 본인 스스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그냥 생각해야 돼요. 계속. 스스로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없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저도 답변을 못 드려요. 왜냐면 뭘 물어보신지가 요점이 없을 거거든요, 질문에. 그럼 제가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할 때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파악하셨으면 그 파악한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러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구글링이나 아니면 GPT라던가 아니면 지금은 사실 쓸 필요가 딱히 없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는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되게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답을 찾으라고 이 과정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보면서 진짜 해답을 얻고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해답을 찾지 못해도 돼요. 완만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돼요.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없이는 앞으로 개발 못 하거든요. 얘네를 다루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제가 항상 구글링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구글링만 잘해도 개발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구글링만 잘하면 된다. 구글링 연습하자.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구글이 어떻게 보면 자료의 정확도나 이런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구글에서 어떤 검색을 했을 때 그 자료들이 나타나는 그 이제 글들이 생각보다 과거의 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좀 이런 걸 단어가 뭐라고 하는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뜨죠. 제가 어떤 검색을 하면 순서대로 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쭉. 이거를 상위에 노출시키는 방법이 되게 좀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제목 붙여놓고 이상한 내용 써놓은 다음에 위에다가 위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내가 들어가서 검색한 내용을 공부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상한 내용 써있으면 낭패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구글링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렇다고 몰라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거는 다 나오니까 할 줄 알긴 알아야 되는데 구글링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GPT를 쓰자 라는 거예요. 유료 버전 안 쓰셔도 돼요. 저도 아직 유료 버전 쓰지 않습니다. 무료 버전으로 다 해요. 약간 과거의 내용들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정도만 나와도 사실 어느 정도는 다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료 버전 그냥 씁니다. 유료 버전 결제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건 이걸로 다 돼요. 그러니까 굳이 발전된 기술인 AI 기술을 우리가 외면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AI가 발전됨에 따라서 개발자들이 설 위치가 많이 불안정하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전체적으로 큰 시장으로 봤을 때에는 당연히 개발자를 채용하는 그 양은 줄어들 거예요. 되게 많은 부분들을 AI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개발자라는 직종이 사라질 리는 절대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봐선 아직 몇십 년은 일러요. 왜냐? GPT 써보셨나요 혹시? 써보신 분 있을까요?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고, 개발 관련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일반적인 서치를 위해서라도 GPT를 써도 되는 건데, 이 녀석한테 뭔가를 질문하면 얘가 해주는 답변이 항상 좋던가요? 아닌 경우도 많죠? 저는 그래서 실제로 GPT랑 많이 싸웁니다. 얘기를 하다가. 너 왜 말 그런 식으로 해? 하면서 막 싸워요. 근데 얘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얘는 이제 짜여진 어쨌든 프로그래밍이니까,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이니까 얘는 그냥 짜여진 대로 대답을 할 뿐인데 우리 입장에서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서로가 개개인이 다 다른 사람이니까. 내가 추구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거랑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그래서 얘가 모든 걸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다못해 개발자들마다도 성향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얘한테 웹사이트 하나 개발해줘 라고 했을 때 웹사이트가 나오진 않잖아요. 나올 수는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구성.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얘한테 어떻게 하나하나 결국엔 얘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의 도움을 받을 거고요. 얘가 개발자의 실질적인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건 팩트지만 결국에는 얘를 다루는 개발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내놓은 대답이 진짜 맞는 대답인지 아닌 대답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발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자라는 직종이 얘한테 밀려서 사라질 일은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발전해서 그게 다 가능해진다면 그때는 개발자가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런 기술 누가 만들어요? 개발자가 만들어요. 그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아직은 최소 몇십 년은 남았고 그 몇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걸 잘 쓰는 사람들을 또 기업에서 선호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다뤄서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꽤 결과를 나타낸다면은 그건 그거대로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개발 특화된 커뮤니티 사이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정말 개발에 관련된 수많은 질문들이 쌓여 있고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수많은 답변들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되게 오래전부터 쭉 이어져 온 해외 사이트인데 지금 당장은 사실 큰 필요가 없겠지만 나중에는 되게 친숙해져서 거기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내셔야 되는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딴 길로 생각 같은데 어쨌든 내가 뭘 모르는지 판단을 꼭 진단을 내리시고 스스로 그걸 가지고서 뭐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잘 못 다루겠다면 영상이라도 돌려보세요. 수업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모르겠다면 영상 돌려보고 얘네로 해결이 된다면 얘네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근데 봤는데도 모르겠고 찾아봤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때 오시라는 거예요. 어디로? 저한테. 이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는 노력을 하고 나서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요. 질문의 퀄리티가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대부분이 다 자바를 거의 처음 공부해 보시는 분들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잘 모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질문도 되게 난해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시는 분들은 그 난해함 속에서도 요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어요. 아, 이분은 그냥 왔구나. 이런 거 거치지 않았구나. 그러면 저는 돌려보냅니다. 이거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답변을 드리질 않아요.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걸 안 했으니까. 그걸 거쳤다가 저한테 오셔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거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은 거긴 한데, 너무 이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은 첫날이니까 뭐 진도를 엄청나게 나간다기보다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떤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며 그리고 저라는 사람과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개요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룰 거고요. 마지막쯤에 아주 약간의 진도를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따 시간 상황을 봐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이거는 녹화를 끄고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얼추 이제 수업에 대한 이제 어떤 식으로 저랑 소통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수업 내용들이나 이런 참고할 것들 어떻게 있는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요. 왜 필요하고 왜 이걸 하라고 했으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